네, 이번 시간은 코스닥 내 유망 기업 그리고 히든 챔피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저 헤어스타일이 좀 변하셨어요? 아, 네, 좀 짧게 자르셨네요. 네, 짧게 네. 잘랐습니다. 자, 시장 그 흐름 이야기 좀 하고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. 크레딧 스위스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어떻게 좀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. 미국처럼 스위스도 지금 급한 불을 끄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게 어느 정도 좀 확산될지, 어느 정도 그리고 우려로 이어질지 네.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. 네, 물론 다행히 이제 정부 쪽에서 유동성 공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저께 이제 주가도 그 크레딧 스위스 자체의 주가도 좀 낙폭을 줄였었고 네. 국내 증시도 오늘 이제 10시 이후에 관련된 뉴스가 더 나오면서 낙폭을 좀 많이 축소시키는 분위기긴 한데요. 근데 사실 이게 그 전에 SVB 사태와 맞물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 위기에 대한 우려를 좀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. 계속 이제 앞으로도 뭐 은행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이런 게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커진다는 점에서 지금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. 네. 근데 그럼에도 SVB랑은 다르게 조금 그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단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, 물론 이제 자본의 크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기업이고 좀 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네. 더 크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, SVB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 이제 실제로 유동성이나 이런 게 긴축 그 기조가 이어지면서 직접적으로 좀 유발했던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사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정부나 이런 거에 긴축과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어떤 뭐 매크로 환경과 연결지어서 좀 더 확산된다라고 하는 점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릴 텐데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게 장 초반에 보면은 이제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에코프로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, 지금.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세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주는 좀 어떻게 더 갈 수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사실 뭐 여기서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더 이렇게 강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워낙에 뭐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당분간 이제 변동성은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. 근데 그럼에도 이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를 이어서 국내에서 글로벌하게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거의 뭐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뭐 기대되고 있는 산업이긴 해요. 그래서 사실 뭐 뒤에서 종목 얘기할 때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개별 모멘텀,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전부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, 포스코나 아니면은 저희 뭐 LNF 같은 업체들도 따라잡기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 딴에서, 그리고 아직 덜 오른 업체들 중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좀 기업을 준비하셨죠? 네, 오늘 맞습니다. 어떤 기업인가요?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인데요. 에코앤드림이요? 네네네. 네네.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E&D라는 이제 상장사가 이름을 바꿔서 사명을 변경한 겁니다. 그래서 에코앤드림 어떤 업체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본업 자체는 촉매 소재나 촉매 시스템 쪽 사업 부분을 가지고 이제 촉매 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였어요. 그러니까 저희 뭐 배기가스 저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필요한 기술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날 텐데, 그런 쪽에 이제 그 부착이 되는 촉매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였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출단 외형이 2020년이나 21년 대비 좀 빠르게 감소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촉매 사업 자체가, 촉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와 이제 B2G 단으로 어떻게 보면 일회성의 뭐 저감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가 23년, 4년 되면서 좀 페이드 아웃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형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겠지만, 사실 그 밖에 본업으로 볼 수 있는 촉매 소재단은 계속 뭐 잘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안정적으로 본업 자체가 잘 이끌어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사실 신규 사업 부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전구체 쪽 사업이 이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이에요. 네네. 사실 촉매에서 전구체가 갑자기 뭐 이렇게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, 사실 그 기술 자체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도
많은 글로벌 촉매 소재 업체들이 다양한 뭐 양극재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결과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5,000톤 규모의 이제 전용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. 시운전까지도 끝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장기 공급 계약이나 공급 계약에 따라서 바로 매출화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전구체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고요. 이 전구체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, 네. 앞서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나 이런 업체들이 전부 2차 전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소재를 하고 있는 사업일 텐데, 이 양극재의 원료가 되고 있는 그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전구체 자체를.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도 되게 주목을 받았었던 게, 결국은 이 양극재에 대한 원료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에 대한 좀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업체들까지도 좀 그 주가 흐름이 좋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전구체이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구체 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,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원료를 어떻게 공급하냐, 그리고 사실 양극재 생산 캐파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는 전국재 생산 캐파 늘어나는 속도가 아직은 좀 더딘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, 네네네. 네, 에코앤드림의 이 신규 전구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2차 전지 전구체 사업으로 이제 주목받는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,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,000톤 규모면은 뭐 킬로그램당 2만 원 정도로 그 가정을 했을 때 단가를 하게 되면은 뭐 연간 한 1,00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규모긴 해요. 근데 아직까지는 뭐 시운전 정도로 마친 상태고요. 공급 계약이 뭐 국내 뭐 언론 통해서도 오랫동안 협업한 뭐 유미코아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다양한 협업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, 뭐 고객사단에서의 어떤 공급 계약이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아마 그 5,000톤 규모에서 이제 생산이 시작될 걸로 보여지고요. 네네. 만약 올해 하반기 풀로 이제 돌아간 게 된다면은 뭐 1,000억 원의 절반인 500억 정도까지는 매출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밖에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규모에 따라서 사실 뭐 2만 톤 정도 부지도 지금 알아놓은 상태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바로 증설에 이어서 추가적인 매출 상승에 대한 여지도 24년, 25년 이후로 쭉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왠지 뭐 에코가 들어가니까 좀 잘 될 것 같은 네, 네, 그런 예감도 들고요. 네, 공교롭게 이름이 또 네. 겹치게 되고 뭐 2차 전지와도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있긴 네네네. 하지만, 네네. 네. 자, 전구체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어때요?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건가요? 사실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고 투자자분들도 기대하고 있지만 공급 계약이 먼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어떤 그 스케줄 가지고 이제 꽂힐 거냐라고 볼 텐데,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공급 계약이 돼도 매출화가 가능한 부분은 연간 1,000억 원 정도 캐파거든요. 저는 근데 이제 톤당 가격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될 거로 봐서 1,000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, 지금 22년 기준으로 매출이 600억 원 정도를 달성한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1,000억 원 정도가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상당히 클 거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추가 증설 2만 톤 규모의 추가 증설을 이렇게 되면은 그 규모 자체가 훨씬 커지게 되는 이제 전구체 쪽으로, 아예 이제 매출의 비중 자체가 전구체 쪽이 훨씬 커지게 되는 쪽으로 변화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와야 좀 더 구체적인 실적 추정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2차 전지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